정말 한없이 추락만 하던 미국 증시가 파월 의장의 자이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한 데다 지금 푸틴의 건강 악화설이 급부상하면서 정말 기사회생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종료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 속에 상승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정말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다리던 재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긴급으로 짚어보는 시간 마련해봤어요.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지난 주말간에 급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좀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 이 앵커가 입은 그 빨간색 옷이 유난히 네. 빨간 것 같아요. 아마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시청자분이라든가 우리 투자자분이 마음고생이 많은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를 바라는 방송 진행자로서의 심정,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작용해서 그런지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했어요. 대체로 보면 한 세 가지 요인을 좀 꼽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동안 5월 회의 이후에 또 그 이후에 4월 달 물가지표가 의외로 좀 쉽게 꺾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이언트 금리 인상, 사실 시장에서는 0.5% 정도는 받아들이는데 0.75%포인트 인상은 아주 부담이거든요. 이런 관련해서 주식이 데드캣 바운드 예측이 나왔을 때 파월 의장이 0.75%의 포인트의 자이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렇게 일축했던 것이 주가 반등의 요인이다, 이렇게 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일축하다 보니까 5월 물가지표 이후에 피크한 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드 의장 입장에서는 인플레 피크 아웃론에 대해서 좀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인정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것도 주가의 월가의 이렇게 기대가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국채금리가 물론 이제 전일 대비해서는 지난 주말에 오르긴 했습니다는 3% 밑에 이렇게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꺾인 게 아니냐 하는 것도 빅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갔던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니 해도 지난 주말에 푸틴의 건강 악설이 가장 많이 났습니다. 아마 외신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저지수, 텍스 마닝 기법의 어저지수 보면 푸틴의 건강 악설이 워낙 관심사이기 때문에 가장 높아나는데요. 이것 또한 전쟁에 대한 조기 종료 기대가 높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문제는 불안 요인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역시 가장 불안 요인은 5월 14일 날 미국 시간으로 주가가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보면 5월 페드 회의의 모습 보면 아까 양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페드 회의 직후에 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죠. 양봉 모습인데요. 월가에서는 이걸 더블 데드캣 바운스 논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다시 한번 추락하면 증시에서 보면 리질런스, 복원력이 떨어질 게 아니냐. 우리가 이제 경기적인 측면에서 더블 D 형태가 나오면 장기 침체를 예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 앵커께서 양봉, 이런 것이 다시 한번 추락하는 국면에 나올 때는 증시적 측면에서도 경기와 마찬가지로 더블 D 형태가 되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복원력이 상실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조정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불안감도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뭐든지 가격 변수는 경기라든가 기업들의 실적이 펀더멘탈 요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경기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기업들의 실적은 마무리됐으니까 단기적으로 경제 지표 모습이 이번 주에도 부분적으로 발표될 거로 보이는데요. 과거처럼 GDP 성장률 이런 게 굵직굵은 성장이 나오지 않으려도 월가의 관심은 경제 지표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그만 경제 지표도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점을 이번 주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언급해 주셨듯이 지난 주말간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푸틴 대통령의 건강 악화설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끝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돌고 있던데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푸틴 대통령의 건강 악화설이 의외로 사실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러시아에서 없었기 때문에 각종 추측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소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비밀이 없습니다. 예. 대부분 다 외신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잡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죠. 이 자체가 굉장히
사실 전쟁적인 측면, 지휘적인 측면에서 호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어서 지난 주말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배경인데요.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24일 날 시작했습니다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3일만 내지는 이틀 만에 끝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3개월 가깝게 되면서 소모전이 지속되고 있다. 모두가 지쳐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강 악화설은 사실상 악화설에 따라서 세계 경기라든가 증시적 측면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요. 자, 푸틴 입장에선 지금 건강 악화까지 되고 전쟁도 자기 의도대로 가지 않다 보니까 가장 공격에 몰려 있죠. 이런 상태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핵카드를 활용해서 서방과 전면전을 마지막 치르는 게 이런 쪽에 이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상 시나리오는 지금 스탑하는 얘기돼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스탑하는 국면 이렇게 이제 최상 시나리오 나올 거 이렇게 최상 시나리오가 그런 측면을 보고요. 중간 사이즈로 보면 자 전쟁은 끌어가되 사실 평화 협상을 이렇게 시키는 계속하는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세 가지 가능성이 지금 월가에서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 지금의 증시적 측면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페드의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페드의 포브스 거시경제팀에서는 세계에서 보면 지오포리티컬 리스크 인덱스라고 해서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GPR 지수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하거든요. 푸틴의 건강 악화설 나온 이후에 요 GPR 지수가 떨어지는 관계로 해서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니까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이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소모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3개월간 지속되면서 전쟁 당사국 간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 같아요. 네, 소모전이 이렇게 지속되면 네. 사실상 군사적 측면이라든가 경제적 측면에서 그만큼 피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전쟁 일으킨 국가들을 입장으로 이런 평가를 내리키는데요. 정전 답사장인 푸틴 입장에서는 가장 곤혹스러운 환경을 앞서 말씀드린 같이 지금 삼고 있는데요. 자, 2에서 3일 저도 그렇습니다. 2월 23일 날 이렇게 전쟁이 터졌을 때 긴급으로 우리 정영부 PD랑 같이 사실 특집 방송을 했는데요. 2, 3일 전쟁이 가능한 거냐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결정적인 푸틴의 판단 미스, 자기의 주변 세력에 의해서 잘못된 보고에 의해서 너무 자기의 군사력을 과대평가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러시아 군세는 과대평가하고 우크라이나의 군세력은 과소평가했던 것이 지금처럼 3일 만에 끝나는 것이 3개월째 가깝게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에서는 전장 자체가 이렇게 지연되는 것이 아직 전쟁이 끝났지 않았다 하더라도 푸틴의 패배, 러시아 패배로 전쟁 자체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지난 주말에 전쟁에 대해서 한 고비가 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 얘기되면서 지금 피해액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게 영국의 군사 전문지가 전로도 이렇게까지 러시아 군사력이 이렇게 손실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원했던 지상군의 3분의 1 정도가 상실됐다. 그래서 제가 군사문제 전문가와 같이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주 군사력에서 정평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전 정부에서는 좀 여러 가지 가치 때문에 좀 뒷전에 물러나신 분이랑 같이 통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동원된 지상군이 3분의 1 정도 이렇게 상실됐을 때는 저건 이제 자체가 추정입니다는 이럴 때는 어떠느냐 그러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동력 자체는 잃은 거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영국의 그 군사 전문지가 3분의 1이 상실됐다. 이런 측면을 특히 부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더 이상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적다. 거의 동력을 잃었다 하는 것이 군사 문제 전문가들의 평가다.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이 점을 염두에 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는 파탄이죠. 사실상 기하급수적으로 전쟁의 피해액이 되다 보니까 러시아 경제는 아주 추락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벌써부터 올해의 그 노벨 평화상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주 빠른 감이 있습니다는 전쟁을 치른 기간에 이건 이제 추측입니다는 그만큼 전쟁 상황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영웅적인 칙을 받으면서 평화상을 수상할 수 있는 제1 후보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푸틴 대통령은 정적으로 몰리면서 축출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산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푸틴의 건강 악화설로 시장이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안전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변화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금값이라든지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상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은 안전자산이 민감하게 반응한 거죠. 증시보다도 전쟁의 지장적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평가했던 것이 금값입니다. 그래서 3월 8일 날 국제 금값이 2042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때 국제 금값이 3,000달러 이렇게 이제 얘기 나왔거든요. 3,000달러고 로저스 같은 사람들은 국제 금값이 3,0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시각입니다. 근데 지금 국제 금값은 지난 주말에 200달러 정도 넘게 떨어져서 1,810달러입니다. 아마 이 기간이 뭡니까? 3월 8일에서 5월 13일이니까 딱 2달 만입니다. 투자 손실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연율로 따지면 지금 주가 하락하는 것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롯한 다른 기금속 가격도 같이 이렇게 하락 국면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이때의 국내 PB들은 어떠냐 하면 전쟁이 발생하니까 금을 투자 권유로 가장 많이 추천했던 시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경제TV 통해서는 금은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 추천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마실 것을 권유하고, 만약에 금을 투자하면 실물에 해당되는 골드뱅킹의 유럽식 실물 투자하는 것보다는 미국식으로 실물보다는 거기에 금융상품 DLS라든가 금융상품을 추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이런 쪽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전쟁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사람이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죠. 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외화를 좀 이렇게 걷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금 추천했는데요. 이 방송에서도 금 투자는 만큼은 짐 로저스가 가장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짐 로저스의 말은 믿지 말라. 어디 방송이든 똑같이 금 투자를 권유합니다. 북한 돈 투자 권유하고 어떤 방송이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상품 투자의 기재냐 하는 측면에서는 시청자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이렇게 안전자산에 해당되는 것이 달러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 측면은 지금 장중한 때 지난주에 1290원 정도 높았습니다는. 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최대 관심이 되는 것이 이번 주말부터 방문하시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인데요. 역시 최근에 이렇게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측면은 지정학적 위험이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북한도 지금 미사일을 연일 쏘기 때문에 아마 바이든 대통령의 이렇게 방한 이후에 사실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이번 주에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솔직히 이런 푸틴의 건강 악화설로 우리 뭐 전 세계인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유가가 안정을 찾을 것인가 이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국민 입장에서,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 앵커께서 지적하신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의 앞으로의 향방에 따라서 유가, 그다음에 식량 가격 같은 이런 문제가 가장 관심이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인데요. 일단 유가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재가격도 다른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베그데이션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한번 진단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베그데이션은 재고 공급망 부족으로 인해서 재고가 부족할 때 보통은 이제 이 퓨처 마켓의 퓨처 프라이스가 스팟 프라이스보다 높은 것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 당연한 그 컨텐츠 현상이 당연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이 문제도 생각하면 이 기간이 길수록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해야 사실 보험 상품이 나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단기 금리가 낮고 장기가 높은 이런 원재료로 하면 사실 그 컨텐츠 현상이 정상입니다는 전쟁에 재고가 부족할 때는 당장 공장 가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프레임을 쳐서 왕창 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베그데이션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직했으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we are out of everything, 모든 것이 부족하다 이런 쪽에 표현이 낫겠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보겠습니다.
푸틴의 건강 악화설 이것을 제기내고 나서 이 원자재,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시장에는 컨탱커 현상으로 복귀되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도 금값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하락에 있어서는 폭이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는 자, 아까 국제금값은 2,042달러에서 1,180달러로 200달러 넘게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는 유가도 똑같은 각도입니다. 3월 8일 날 123달러. 이때가 대체로 골드만삭스는 150달러가 넘을 것이다. 러시아의 외무장관은 300달러가 넘을 것이다. 아주 극단적인 혼란 상태였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5월 13일은 지난 주말에는 110달러 내외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 농산물 가격 문제도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고 러시아도 곡창지대거든요. 네. 그래서 농산물 가격도 고개를 숙인 상태다. 상승의 고개를 숙인 상태다. 다만 한 가지 원자재 재고 문제, 특히 식량 재고 문제는 지금 인도라든가 펀잡 지역을 비롯해서 캐시미르 지역이 밀 지역이거든요. 여기도 굉장히 가문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인도 자체가 밀 수출을 이렇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경제신문에 오늘 일면 탑에 이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중서부 지역도 거의 파종을 못한 상태거든요. 컬러라도 댐 정도 이런 그 이상기후 때문에 거의 농산물에 이렇게 물을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적기 때문에 거기도 제대로 파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어떠냐? 우리나라 가뭄 상태 심합니다. 지난 주말에 이렇게 저희가 그 고향에 가서 벽지에 가서 이렇게 농사를 지는데요. 가뭄이 의외로 심한 것 같습니다. 의외로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농산물 가격의 이렇게 재고 부족 문제, 가격의 상승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가격 추이에 관련해서 왜 금값의 하락보다는 식량물의 가격 하락세가 이렇게 폭이 적을까? 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다른 요인, 이상과 다른 요인도 결부되어 있다 하는 측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찾다 보면 세계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컸는데 이 우려 자체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요? 네, 사실은 지금 전쟁세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쟁의 향방에 관련해서 지금 초기 조짐이 있어 좀 조심스럽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워낙 전쟁 직후에 세계 경제에 대해서 너무나 세계적인 골드 인베스트 뱅크들이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골드만삭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JP 모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골드만삭스 마찬가지. 그래서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유가가 150달러 간다. JP 모건. 스태그플레이션 닥친다. 그래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당초에 4.1에서 0.9%까지 급락한다. 세계 인플레이션율은 3%, 7.2% 급등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 증시를 비롯해서 세계 경제 입장에서 너무 악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너무 과잉적인 증폭으로 됐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푸틴의 건강 악화선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가격이 좀 안정세를 찾는 분위기거든요. 네. 아직 초기 평가긴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는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게 슬로우플레이션으로 완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지난 주말에 이렇게 푸틴의 건강 악화설과 함께 세계 증시가 이렇게 반등하다 보니까 결국 세계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지난 것이 아닌가 이런 쪽의 얘기도 조심스럽게 거론된 것도 그런 측면이다 하는 것을 시청자분이 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 있어서는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같이 실물경제 여건, 이 실물경제 여건이 작용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은 가격 변수는 먼저 작용하지만 실물 경제는 나중에 이렇게 후유증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오늘 혹시나 세계 증시가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이 아닌가. 저게 뒤쪽에 퀘션을 그렸거든요. 네.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 이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주가가 이렇게 뭐 체리피킹, 본격적인 체리피킹 이런 쪽으로 과잉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는 신중하게 말씀드린다. 일단 평가 자체는 초기다. 두 번째는 전쟁에 따라서 전쟁이 이렇게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후유증은 앞으로도 더 지속된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체리피킹 시점이 어떠냐 하면 2분기에 전쟁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악재가 터져 나왔으니까 이걸 반영하는 시점이 올해 그 2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는 7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7월 말 정도에 2분기 경제 성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 아마 이렇게 체리피킹 여부, 저점 매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신 있게 어느 정도 확신 있게 가닥을 잡고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경제와 관련해서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 경제는 지금도 솔직히 바닥이지만 더 악화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될 경우 푸틴의 운명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점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이죠. 전쟁이 이렇게 자기 입장으로 안 좋을 때면 최고 통수권자의 건강을 지켜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사실 그 밀어낼 수 있는 힘. 그래서 사기가 이렇게 저하된 러시아군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충전시키는데요. 본인이 건강이 저렇게 악화되면 사실상 전쟁 힘을 잃는다. 그리고 후유증은 뭐냐? 뭐든지 전쟁이라는 건 후유증을 걸을 수밖에 없거든요. 책임적인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의 소위 과거 폴 크루만 교수가 얘기했던 폰템킨 경제라는 용어가 다시 한번 부각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폰템킨 경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고 인터넷 두들기면 굉장히 모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는 폴 크루만 교수가 얘기했던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러시아 경제는 solid 버거가 아니라 nothing 버거다. 그래서 속이 꽉 찬 버거가 아니라 속이 빈 경제다. 우리가 보면 저희 같은 나이에는 뼈에 이렇게 그 해서 골다공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이제 그러다. 그리고 이제 이 앵커 입장에선 젊으시기 때문에 뼈에 그냥 꽉 찼죠. 이걸 솔리드 버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뼈에 이렇게 기름기가 다 빠지기 때문에 여기에 골다공증, 나싱 버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나싱 버거는 탁 치면 그냥 부러지죠. 그런 상태에서 외부 지역의 가장 취약한 경제를 표시하는 것이 러시아의 포템킨 경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국제사회에서 보면 회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너무 신뢰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서방의 그 경제 제재들은 러시아가 숨통을 터지지 못할 이런 상황의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악화설과 함께 경제 조치는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 대표적이냐 하냐면 지난 그 주말에 핀란드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나토 가입 이걸 이제 선언했거든요. 이 75년 만이거든요. 이게 핀란드 평화협정, 중립협정에 의해서 75년 만에 가입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뭐냐 국제 정치사에서 보면 가장 획기적 문제입니다. 다음 자막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이 이제 러시아 경제의 모습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민들, 러시아 입장에서는 국민이라고 그러는데요. 국민들이 푸틴에 대해서 계속해서 받쳐줄 수 있는 거냐 하는 측면인데요. 러시아 국민들은 경제 고통이 아주 지금 제가 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는 폭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위의 러시아의 국민들까지도 저렇게 경제 고통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건강 악화설과 함께 축출되는 게 아니냐 하는 쪽에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런 푸틴의 운명은 이제 북한의 김정은에게 주는 시사점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CDS 금리도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마 최대 관심사가 많은 이렇게 문제에서 지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는 21일 방한하시는 바이든 대통령의 예. 한국 방문이죠. 상당히 아마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며칠이 됐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하는 것은 그동안 새 정부가 과거 직전 정부의 중국 위주, 북한 위주에서 한미 동맹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굉장히 소원해진 입장인데요. 사실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문제거든요. 그쪽에 굉장히 강화된 입장에서 상당 부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더더구나 새 정부 출범 전후에서 북한의 이렇게 북한이 계속해서 여러 정책, ICBM이라든가 뭔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한 상태에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대만보다도 한국의 CDS 금리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증시적인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오실 때 미국 측 입장의 대변이냐, 한국 측 입장의 대변이냐 이걸 좀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셀러번 패러다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아티클 5라든가 셀러번 패러다임 인덱에서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시니까 모든 걸 우리 입장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하죠. 그런데 미국의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경제 정책, 대외 군사 정책은 아티클 5 셀러번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미국의 국익에 이렇게 부합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사실 상대 국가의 입장을 이렇게 반영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율이 올라가니까 환율이 지금 올라가는 게 정상 상태거든요.
조금 올라가니까 한미 통화 수합 해라 이런 쪽에 경제적 요구가 있습니다는 지금은 한미 통화 수합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미국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저 아티클 5 셀러번 패러다임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번에 아주 중요한 기회니까 이걸 잘 살려야 됩니다. 많은 걸 요구하는 입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그런 측면에서 자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흐트러졌던 한미 안보 동맹 이런 것만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지정학적 위험 완화시키고 경제 측면에서 환율도 안정시키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은 요구를 우리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방법만 하면 다른 문제도 긍정적 효과가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난 주말 급부상한 푸틴의 건강 악화설이 미칠 세계 경제, 국제 증시로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